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해외 축구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챔스 끝나고 맞이하는 이제 주말 클럽 리그고요. 오늘 이제 세리아랑 라리가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좀 기록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노아 대 베로나입니다. 현재 이제 리그에서도 좀 밑바닥 애들이죠. 순위상 18등과 20등, 1승 5무 6패, 0승 6무 6패 이런 애들의 만남입니다. 그래도 뭐 1승한 제노아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베로나보다도 시즌 이제 4득점이나 더 했습니다. 베로나 지금 7득점으로 최저 득점인 점. 근데 사실 직전경기 베로나도 이 파르마한테 굉장히 좀 억울할 만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롱스로 인해 당한다던가 또 이제 베로나의 골킥을 공격수 지오바니가 멍청하게 하프라인쯤에서 그냥 좀 센 헤딩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게 이제 상대 공격수 펠레그리노가 오프사이드에 안 걸린 바로 1대1 찬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실점들이 모두 인플레이적으로 상대가 뭔가 만들어낸 골들은 아니었던 셈이고 좀 억울하게 당한 거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베로나는 피오렌티나와 같이 조만간 이제 1승을 탈출할 만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뭐 언더라든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무승부도 원정이니까 무승부가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노아 역시 공격력은 별로죠. 그 다음은 파르마 대 우디네스입니다. 바로 위에 아까 제가 베로나전 말한 대로 파르마의 어떤 득점 과정들이 서로 수준이 엄청 형편없는 와중에 이뤄진 거였었거든요. 이 파르마조차 지금 9득점 뿐인데 이걸로 2승이나 쌓은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인 우디네스와는 확실히 좀 격차가 있다. 요즘에 우디네스도 좀 많이 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부 리그에 30년을 넘게 살아있는 팀이기도 하고 확실히 파르마보다는 위급 레벨로 봐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또 우디가 살짝 역배를 받았는데 저는 뭐 프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르마의 골도 전부 아까 말했던 펠레그리노에 집중된 부분들도 있는지라 사실 인게임적으로는 뭐 움직임이 좋다거나 그런 인상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우디네스의 프렌이나 뭐 역배 이런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벤투스 대 칼리아리 경기인데요. 일단은 유벤은 되게 어렵게 보대 원정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골 기대값 XG가 3.44였으니까 충분히 뭐 이길만한 게임이긴 했었고 늙음하게야 겨우 이겼어도 어쨌든 원정 그 어려운 노르웨이 원정 이긴 게 참 뭐 어쨌든 보상받은 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칼리아리한테도 상대 전적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이제 유벤투스 홈인데 홈에서는 16년 동안 12승 3무를 달리고 있습니다. 홈이나 원정 구분 없이는 같은 기간 동안 16년 동안 23승 5무 1패로 칼리아리한테 아주 강했던 편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중간에 1패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즘 또 칼리아리 폼이 좋지 않은 거 최근 8경기 4무 4패 더구나 이 팀은 홈빨이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원정으로 가는 경우에 더욱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요즘에 유베가 감독을 바꾸고도 많이는 못 이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약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유벤투스가 최저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승 정도는 받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네들의 공격력도 딱히 뭐 믿지는 못하는지라 마헨보다는 햄무가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리고 뭐 언더게임 그런 거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밀란 대 라치오입니다. 일단 라치오가 상당히 부상 병동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몇 명 없어지긴 했는데 이 타티 공격수의 타티 그리고 센터백인 힐라 얘네들이 이제 복귀한 지 전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타티는 교체 출전 가능성이 높고 힐라는 선발로서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 여러 차례 로벨레에 대해 중요한 얘기 많이 했었고 여기다가 이제 카탈디까지 부상인지라서 주전 이런 미드필더 닥주전 미드필더 2명이 빠진 셈입니다. 그래서 좀 선발 라인업이 밀란에 비해서 많이 밀릴 것 같은데 밀란은 지금 이제 모드리치 외에도 라비오가 잘하고 있고 돌아온 이제 살레마커스나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는 유로파나 6강 못 나가기 때문에 리그만 뛰는지라 대회가 많지 않아요. 체력 부담이 적어서 항상 이렇게 좀 베스트 라인업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점 그런 것이 다행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하파엘 레앙도 크랙 모먼트가 종종 나오기는 하죠.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지금 뭐 밀란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개막전 크레모네세한테 홈에서 정말 뜬금패를 한 이후에 12경기 동안 8승 3무로 무패 중입니다. 이런 것도 뭐 긍정적이죠. 또 이제 라치오와의 상대 전적상으로는 여태까지 세리아에서 홈 경기 동안 82경기 중에 48승 23무 11패 승률도 나쁘진 않은 모양새고요. 더구나 이제 무득점으로 0대0으로 무승부 그냥 아예 득점 없이 끝난 건 14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득점은 주고받을 만한 느낌 그런 게 있는데 얘네는 또 코파에서 또 붙거든요. 그때는 라치오 원정 가는 건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는 또 퓨리시치가 스탯의 망 퓨리시치가 부상에서 회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빠질 가능성이 또 있어서 저는 헨슨까지 보기에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밀란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밀란에 앞서 말했던 그런 무패 행진이 좀 크게 깃들 것 같고 최근에 밀란은 4경기 연속으로 햄무로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이 전부 다 인테르, 로마, 피오렌티나, 나폴리
어려운 팀들 상대로만 전부 다 1대0 승리였었거든요. 오히려 뭐 유벤투스랑 비긴 건 그렇다 쳐도 피사, 아탈란타, 파르마 이런 팀들이랑 비긴지라 뭔가 밀란을 엄청나게 신뢰할 수는 없다. 마힌까지는 못 보겠다. 그런 느낌이어서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리가인데요.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입니다. 그냥 뭐 라리가의 하위권 팀들이고요. 뚜렷하게 뭐 크게 보이는 건 없어요. 원래 오사수나가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는 팀이었는데 요즘에 좀 실점이 많아진지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승리가 요즘 많이 없죠. 리그 최저 득실 타이틀도 없어졌다. 언더도 아주 편하진 않다는 거예요. 대신에 원정에서는 1무 6패, 원정에서는 1득점 8실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리그에서 가장 원정 경기를 못하는 팀이 오사수나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마요르카한테 상당히 살짝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마요르카도 얘는 이제 뭐 이비자 섬으로 유명한 그 섬동네인데 약간의 뭐 혼발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저는 이제 마요르카의 패배 가능성은 좀 배제를 하고 무승부냐 아니면 또 마요르카의 뭐 햄무나 언더 뭐 이런 거냐 할 것 같은데 마요르카도 뭐 자력으로 딱히 뭔가 득점을 생산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승부를 조금 더 우선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격차는 안 날 것 같은 매치예요.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 대 알라베스입니다. 바르샤가 이제 좀 리그는 좀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챔스 이제 첼시 원정 가가지고 2른 자책골에다가 또 이제 아라우호의 전방 퇴장 덕에 그냥 개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알라베스한테 상대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16년에 이때 한번 홈에서 진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 2001년 이후로 거의 한 25년 동안 21승 3무 1패 아주 잘 싸워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맞대결 5연승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알라베스가 리그 테이블 상으로 2등과 이제 뭐 한 14등. 이 알라베스가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는 팀이거든요. 11득점, 12실점으로 13경기 동안 이제 23점 났으니까 경기당 평균 뭐 2골도 안 나는 셈인 겁니다. 그 언더팀이라는 소린데 반대로 바르셀로나는 지금 리그에서 득점은 36점, 실점 15점으로 가장 좀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 팀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게 어쨌든 바르셀로나 오늘 홈경기 지난번에 이제 빌바오전부터 해가지고 누캄프로 돌아왔어요. 관중은 이제 한 절반 정도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바르시아는 페드리가 없는 와중에 페르민까지 더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원도 조금 약해졌고 또 오늘 알라베스가 이제 원정인데 얘네들의 최근 이제 라리가에서의 원정 패배들이 보면은 전부 다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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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이었었거든요. 질 때 지더라도 큰 점수차로 지지는 않더라. 물론 이건 상대가 지로나, 바이에카노, 마요르카, 베티스 뭐 이런 애들이라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바르셀로나의 진짜 문제는 좀 수비, 특히나 또 세트피스 수비에서 나왔던지라서 뭔가 이 경기가 조금 꼬인다면 바르시아가 편하게 못 간다면은 뭔가 세트피스나 이런 거 역습에서 하나 날려먹고 겨우겨우 이기는 그림? 전 오히려 그런 그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난하게 헨승으로 지난번 빌바오전처럼 편하게 간다. 약간은 그런 그림은 조금 안 그려지기는 해요. 혹시나 그런 것들을 믿는다면 이런 맞대결 전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도 최근에 두 경기가 홈경기 모두 다 한 점차 승리였어가지고 더구나 지금은 바르시아 상황이 딱히 막 엄청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기도 바르시아의 헨승은 좀 피하고 싶긴 합니다. 어쨌든 또 주중에 챔스, 첼시 원정을 갔다 오기도 해서 자원 이탈도 많은 상황이고 이러니까 저는 뭐 압도적인 상대 전적은 좋은데 마헨이냐 햄무냐에서는 저는 오늘은 뭔가 마헨보다는 좀 햄무 쪽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오늘따라 햄무를 진짜 많이 보는데 바르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한테는. 또 뭐 비슷한 느낌으로 3.5기 때문에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반테 대 빌바오인데요. 뭐 레반테도 못하지만은 빌바오가 요즘에 워낙 바보팀입니다. 일단은 뭐 빌바오에 지금 부상이 많은 것도 있고 니코 윌리엄스가 돌아왔지만은 즉각적으로 막 팀에 엄청난 이런 크랙 모먼트는 못 보여주는 와중 산세까지 빠져있고 특히나 공격수 쪽에 부진이 상당하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순위상으로 빌바오는 8등이고 레반테가 이제 19등이니까 너무 못하긴 해요. 레반테가. 또 이제 얘네들 홈에서까지 1무 4패로 별로 안 좋지만은 이 빌바오도 원정에서 1승 2무 6패거든요. 나는 그래서 요즘에 빌바오라면 어느 팀이랑 붙든 간에 얘네들 승사이드로 보는 건 별로인 것 같다. 아마 이것도 생각보다 프렘 배당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도 레반테를 이제 무승부 이상의 노림수를 좀 내밀고 싶은 일단 뭐 프렘 먼저 보고 요즘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레반테를 믿는 건 아닌데 그냥 순전히 빌바오가 못해가지고 저는 원정이라면은 홈팀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까지도 봅니다.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알 오비에도인데 이건 일단 오비에도가 리그 꼴찌예요. 그래도 여긴 뭐 2승이나 했으니까 앞서 말한 뭐 세리아랑은 조금 다르게 상황이 다르긴 한데 7득점 27점으로 특히나 득점 뽑는 능력이 굉장히 별로인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폼 뭐 이런 편이에요. 중간에 이제 인터밀란과의 친선전 이런 거는 빼야 되고 지금 뭐 9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파뇰전 이후로는 패배가 없다. 홈에서는 8승 1무 모든 대회 지금 9연승에다가 헨승도 뭐 6번이나 있었고요. 어려운 인터밀란전까지 극장골로 승리 DNA를 챙겨갔다. 이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서
저는 그나마 오늘 마헨을 볼만한 게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주중에 뭐 챔스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임해봤는데요. 제가 좀 과하게 좀 이제 고배당을 너무 추구하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이번 주에는 약간의 고배당 느낌들이 꽤 많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프렘 받은 팀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뭐 이런저런 제가 찾아봐드린 기록들 같은 거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